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계산주의 마음이론에 대한 비판 논증으로 The Chinese Room Argument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Chinese Room Argument는 계산주의 마음이론과 더 나아가 튜링 테스트라는 걸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먼저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칸막이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인 A와 사람 B가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좀 글이 적혀 있는 종이를 C한테 줍니다. 이 C는 그러면 이걸 보고 A가 컴퓨터고 B가 사람인지 혹은 A가 사람이고 B가 컴퓨터인지 판별을 하게 되겠죠. 이때 충분히 사람처럼 잘 어, 답변을 내는 컴퓨터는 결국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튜링의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 게임의 컨셉은 이것인데요. 기계가 마치 여자 흉내를 내기 위해 대화하는 남자처럼 대화할 수 있는가. 따라서 여기서 사실 튜링이 핵심적인 가정으로서 인간의 지능이 바로 언어 사용 능력에 있다는 가정을 도입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별 기준이 어떤 동일론적 기준이나 계산주의적 기준이 아니죠. 다시 말해 어떤 A와 B의 머릿속을 뜯어봐서 거기에 정말로 두뇌가 있고 그 두뇌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그런 동일론적 기준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A와 B의 어떤 그 생각하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산 과정을 살펴보지도 않죠. 여기서 취하고 있는 기준은 행동주의적 기준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가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의 근거는 바로 존재론적 행동주의와 인식론적 행동주의 중 인식론적 행동주의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식론적 행동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존재론적 행동주의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행동주의가 몰락을 갖게 됐다 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어떤 자극 반응 패턴만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존재력적 행동주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지능 같은 그런 것들이 행동의 패턴으로 정확히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력적 행동주의는 사실 철학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러나 인식론적 행동주의는 조금 다른데요. 인식론적 행동주의란 생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행동 패턴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인식론적 행동주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좀 현실적인 입장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가 의식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마치 강아지한테 보이기 때문에 마치 강아지도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가족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의식을 갖는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의식이 없다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인식론적 행동주의는 어찌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누군가가 의식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그리고 유일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행동주의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행동 패턴을 통해서 파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 튜링 테스트는 사실 인간이 정말로 어떤 기계가 생각하는지를 겉에서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영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는데 이 영화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섬뜩해지는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정말 사람처럼 대화를 해요. 정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로 이 기계가 생각하는지 우리처럼 마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고 그러는지 아니면 아니면 정말로 그냥 그 스스로 그냥 단순히 계산 과정에 의해서 출력하는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네,
정말로 인공지능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입력, 아웃풋, 입력과 자신만의 로직을 가지고 단순히 아웃풋을 출력한 것에 불과한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실제로도 차이니스 룸 아규먼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인데요. 논설은 먼저 이 차이니스 룸 아규먼트를 비판하기에 앞서 두 가지의 인공지능을 분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류되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으로 컴퓨터가 마음 연구에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컴퓨터가 정말 마음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강한 인공지능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마음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갖추는 컴퓨터가 곧 마음이고 컴퓨터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설의 중국어방 논증은 튜링 테스트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언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튜링 테스트에 대한 비판에 앞서 그래서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튜링 테스트처럼 이렇게 방 안에 사람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더 나아가서 이 논증을 주창한 존설이라는 사람이 중국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방의 왼쪽에는 중국어로 된 질문 쪽지가 들어와서 이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존설한테 그 중국어 질문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방 안은 또 이 존설 외에도 중국어 질문 목록과 질문에 따른 답의 그 백과사전 같은 게 있어서 존설이 그걸 보고 아주 적절한 답변을 쓸 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존설은 이 바깥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 자기 답변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방 밖에서 보기에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존설은 중국어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 안에 중국 사람이 있나 보네라는 그 있는 것 같다라는 그 행동주의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인식론적 행동주의적 관점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는지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의 중국어만 논증은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설명드렸던 튜링 테스트에 대한 비판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가 언어 이해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이 존설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를 못하듯이 이 결코 이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 기계는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의미를 느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튜링 테스트는 마음과 언어 능력이 있는지 정말로 그 기계가 마음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한 테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설의 중국어방 논증은 더 나아가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비판하는데요. 먼저 프로그램은 결국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단순한 기호들과 그 기호들의 조작 규칙을 가지고 기호를 조작하는 것에 기호를 조작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형식적입니다.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기호와 기호들의 조작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신택틱한 컨텐츠만 갖고 있다. 통사론적인 내용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내용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나 뭐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라는 개념, 강아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강아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제가 포스텍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마음에 포스텍에 대한 경험론적인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통사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의미론과 동일하거나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죠. 왜냐하면 포스텍은 대학교다. 대학교 4년제 대학교이다. 4년제 대학교의 학생은 졸업해야 된다. 나는 포스텍 재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3단 논법 같은 것에 의해서 포스텍 재학생은 4년 후에 뭐 졸업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결코 컴퓨터한테 그런 문장을 입력을 해도 포스텍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졸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라는 학생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어, 아예 사실은 별로도 아니고 아예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속성, 구조만이
이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사로는 그것만으로 의미론과 동일하거나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프로그램은 마음과 동일하거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방에 갇힌 설과 컴퓨터 모두 언어의 통사론적 속성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다룰 뿐 의미론적 속성과 의미론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이에 대한 이 중국어방 논증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반론에 대해서도 중국어 존설은 각각의 충분한 어떤 답변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체계 답변과 로봇 답변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체계 답변이란 존설을 포함한 중국어방 시스템이 결국에는 그 중국어방 전체를 따지자고 한다면 그 중국어방 전체는 네, 설과 책이랑 그방 전체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기호 조작 규칙을 전부 다 암기해서 중국어를 중국어의 질문에 따른 어떤 이제 출력 규칙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것들을 다 암기하게 한다고 한다 해도 결국에 중국어를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이미 그 사람이 겉에서 보기에는 중국어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 중국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중국어를 외운 사람은 중국어의 의미를 결코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어 방 논증에 대한 체계 답변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 답변인데요. 이 로봇 변로는 먼저 컴퓨터를 이식한 로봇이 세상과 상호작용하여 학습해서 인간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이 로봇은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 로봇이 세상에 이렇게 컴퓨터를 이식한 채 태어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한다면 이 로봇에는 어떤 마음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인간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미 컴퓨터가 이식됐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면 이미 이것은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폐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 계산 과정 그 자체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핵심 주장인데 이미 이식된 컴퓨터가 로봇에 이식된 컴퓨터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있어야지만 어, 학습이 발생해서 마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컴퓨터 그 자체가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학습이나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컴퓨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컴퓨터의 명령과 그에 따른 명령 수행 과정이 결국 기호 조작 과정이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의미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이 이해하는 그 의미, semantics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존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심리 상태는 내용을 갖는다. 이것을 바로 어떤 명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를 바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심리 상태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바로 어떤 마음이 실제 우주의 어떤 사물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걸 가리키고 있는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 존재자들에 대한 어떤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존설이 생물학적 자연주의 바이올로지컬 내추럴리즘을 주장하면서 이런 마음의 지향성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이나 육체적인 물리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그렇다면 어떻게 지향성을 가진 심리 상태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신경생리학적인 인과적 과정이 어떻게 의미와 내용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지, 또 신경생리학적인 인과적 과정 또한 순수히 생명화학적 과정인데 이것이 물리적 과정이고 계산 과정이라면 얘네들도 결국에 어, 의미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네. 의미에 대한 이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 반론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이 정말로 옳은가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이 정말로 옳은가? 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좀 밝히자고 한다면, 저는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존설의 논증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이 논증 자체, 이 프로그래밍이 형식적이고 통사론적인 내용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용도 갖는다. 의미론적 내용도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통사론은 그것만으로 의미론과 동일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마음과 동일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즉, 그래서 그러므로 강한 인공지능은 결국 거짓이다. 라는 이 논증은 굉장히 사운드한 사실 논리적으로 비역이 없는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논증이 맞습니다. 논증이 맞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어, 이제 논리학에서 발생하는 역설인데요. 그 어떤 역설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과 의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네. 모호함 때문에 이 논리적인 논증이 굉장히 타당해 보이고 건전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논증이 정말로 사운드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미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미라고 불러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 없이는 사실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라는 표현 자체가 무언가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의 중고방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 논증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내용, 그 내용과 그것이 갖는다고 주장하는 의미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부족하고 좀 엄밀함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이 옳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이 정말로 옳다면 네, 계산주의 마음이론은 잘못된 이론이고 인공지능 연구가 컴퓨터 공학에서 결코 수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죠. 물론 그것이 정말로 인간의 마음을 구현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더 연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존설의 중국어학 논증이 잘못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존설의 중국어 논증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계산주의 마음이론이 옳다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중국어학 논증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말로 이 기계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결코 그리고 또 마음을 갖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그걸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방 논증이 계산주의 마음이론에 대한 비판이 뿐만 아니라 튜링 테스트에 대한 인식론적 행동주의에 대한 비판인 만큼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검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테스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The Chinese Room Argument, 행동주의, 어, 인식론적 행동주의인 튜링 테스트와 그리고 계산주의 마음이론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중거방 논쟁을 검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네, 인간과 컴퓨터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다룰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슬슬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